안녕하세요. 자, 2025 유아이명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2025 유아이명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지신 선생님들, 절대 선생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올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2025 유아이명 1차 시험 결과를 보시면 서울마저도 80점이 안 됩니다. 78.33이에요. 자, 이 옆에 적혀 있는 것은 예년의 커트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 2024에는 안 뽑았잖아요. 2023에는 무려 점수가 86.33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세요. 78.33. 정확하게 지금 진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자, 정확하게 한 8점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은 2024에 뽑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2024에 뽑았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 84.33이었는데 올해 78.33. 거의 한 6에서 10점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6에서 12점 요 정도가 떨어졌어요. 6에서 12점 정도가 떨어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그래서 작년 커트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에 빨간 글씨가 전부 작년 커트라인이거든요. 제일 낮은 지역이 사실 그때 이제 광주 지역이었는데 이때 80점이었거든요. 80점 이하의 지역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요게 서울만 2023이고 나머지는 전부 2024 커트라인을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커트라인 보시겠습니까? 올해 보시면은 경기도가 78점, 서울 경기가 똑같이 78.33이에요. 자, 서울은 2023에는 무려 86.33, 86점 밖으로 떨어졌었거든요. 86.33. 2024가 84.33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은, 자, 인천이 올해 76.67인데 작년에 82.33. 강원이 작년에 81.33이었는데 올해 74.67이에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좀 점수가 많이 낮았던 전남 같은 경우에 올해가 72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83점입니다. 자, 올해 전국 평균 보시겠습니까? 76.96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면은, 와, 정말 작년에는요, 80점이 안 되는 지역이 아예 없어요. 자, 이처럼,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전국 평균이 83.16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83.16이었어요. 전국 평균이. 자, 전국 평균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이게 작년 전국 평균, 올해 1차 전국 평균. 작년이 83.16, 올해가 76.96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요, 선생님들 올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나 아시겠죠? 올해 왜 어려웠죠? 사고형. 전부 사고형 문제였어요. 단답 정말 한 문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 샘플로 제가 2025 유아이명 유치원 교육과정 A 시험 문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일단 뭐 한 문제 한 문제 따지기 전에 이 지문 길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길이 보세요. 이 지문요, 읽고 이제 답 쓰는데 한 문제당 막 1분꼴로 써야 되는데 전부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문 길이 보세요. 일단 이게 전부 사례 중심의 지문이고, 단답형 문제를 이렇게 긴 지문에서, 아니, 단답형 문제를 묻는데 뭐하러 지문을 이렇게 길게 합니까? 사고형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이 긴 거거든요. 지금 수험가에 만연해 있는 단답식 공부, 옛날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는 공부, 그런 거 해가지고는요, 이 지문조차 못 읽어요. 자, 기본서만 달달달 외우고 문제 안 풀고 7월부터 문제를 풀어가지고 무슨 11월 시험에 대비합니까?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볼까? 이러면 시험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군요. 요번에 또 불합격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시험 문제가 내년에는 쉬워질까요? 내년만 갑자기 과거로 탁 회귀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공부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사고형 문제에 1월부터 대비합니다. 저희는 1월부터 완벽 사고형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거예요. 1월부터. 자, 선생님들 완전 한이 맺히셨습니까?
와, 내가 이런 문제 나올 줄 몰랐는데 한 매 쳤어요? 이지선에게 오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책임지고 합격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1월부터 우리는 이러한 사고형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익숙해지게끔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초수생 선생님이십니까? 저의 연간 풀팩에는요, 정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계단식으로 척척척척 이렇게 정말 촘촘한 커리큘럼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오시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타의 수험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거짓말해왔죠.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올해 커트라인이 올해 문제가 쉽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 푸는 걸 안 가르쳤으니까 쉽다고 이렇게 땜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문제가 쉽다, 커트라인이 높다, 얼마나 많은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까? 커트라인이 딱 증명합니다. 자, 보세요. 커트라인이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사고형으로 완벽하게 회귀할 때마다 커트라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고형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왔던 해가 언제입니까? 2022학년도거든요. 자, 보시면 2022학년도 1차 커트라인입니다. 76점, 75점, 73점, 71점 너무 비슷하죠.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문제 해설 강의할 때도 그렇고 2차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뭐라 그랬냐면 요번 문제는 거의 2022년 문제 수준이다. 그러므로 70점대 선생님들 무조건 2차 시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견한 것은 수험가 전체에서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전국 평균 보시겠습니까? 이때 72.96. 전부 다 70점대였습니다. 자, 올해랑 비슷해요. 자, 올해도 70점대잖아요. 자, 올해 76.96. 자, 72점, 76점. 요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0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78점, 78점 이렇잖아요. 2022년 보시겠습니까? 자, 2022년도 76, 75, 73. 강원이 올해랑 진짜 비슷하네요. 그렇죠? 71, 72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자, 이때도 80점 넘는 지역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 이게 2022년에 사고형 문제가 출제됐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건 올해 2025 사고형 문제가 출제됐을 때의 커트라인 모양이에요. 자, 선생님들, 제가 그래서 80점 안 되는 선생님들, 70점 초중반 때들도 다 2차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험가에서 뭐 올해 문제가 쉬웠다는 등 그리고 커트라인도 막 너무너무 틀리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점 뭐 중후반대라는 등 이상한 루머를 막 퍼뜨리면서 자, 선생님들, 수험가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도 이지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 있죠. 지금 이런 2025 유아임용 문제처럼 이렇게 사고형 문제, 이런 문제에 대비시킨 것도 오직 수험가 전체에서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었습니다. 수험가 전체에서 기본서만 보라. 그리고 기출만 보면 된다. 또 이렇게 사고형 문제가 아닌 암기 위주로 헛수고를 선생님들을 시키고 계실 때 헛소문,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때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만 이런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시켜 드렸고 뿐만 아니라 시험 일주일, 2주일 전까지 저는 문풀을 계속해서 개강해서 문제를 퍼뜨렸어요. 시험에 그 문제들이 완벽 적중했습니다.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들이 우르르르 대거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 적중 문제 근거 자료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적중을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수강했던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걸 책으로 출판했어요. 적중 근거 자료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는 이런 문제 수도 없이 풀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교육과정 A인데 이 지문 보시겠습니까? 이 긴 지문이 과연 단답식 문제의 지문일까요? 단순한 문제, 과거로 회귀한 기출을 베낀 그런 문제의 지문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렇게 긴 지문에 사고형 문제 모양을 좀 보세요. 아마 초수 선생님들 이거 봐도 잘 모르실 테니까 문제 모양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단답식 문제의 모양입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완전 응용 문제, 사고형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기본서만 단순하게 회독해서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창의적으로 응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떨어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시험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수험가 전체에서 오직 이지선 유아인명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문제들을 다 유아교육학과 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학과 교수진들은 전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적중 안 할래야 적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타의 수험가가 방향을 잃고 헤매면서 헛소리하고 거짓말할 때 오직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대학 교수진들이 힘을 합해서 정확한 방향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2차 개인지도하고 2차 선생님들 정말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제 개인지도를 받아보시고 이지선 유아인명의 2차 문제를 보시고 놀라는 겁니다. 이제 수험가에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속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며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인데 그래서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저한테 오시면 그 질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막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개인지도 딱 한 번 받아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어?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 진작 받을 걸. 1차부터 진작할 걸. 이런 선생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 이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결코 기본서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문은 교수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선 이런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험가에는 문제가 씨가 말랐어요. 문제 품기 현상. 유아인명 수험가에서 문제 품기 현상. 그러니까 문제를 못 내니까 자꾸 기본서 보라고 하는 건데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문제를 풀었어야 답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로 가득 채워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갈등하십니까? 답은 이지선 유아인명밖에 없어요. 왜? 이런 사고형 문제를 풀려드릴 수 있는 것이 이지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경쟁률부터 시작해서 커트라인, 모집 인원에 이르기까지 다 적중하는 것은 이지선밖에 없어요. 문제 적중은 물론이고 그 외에 커트라인이라든지 경쟁률, 모집 인원 이런 거를 다 적중시키는 거는 이지선밖에 없잖아요. 왜냐? 저는 최고의 유아인명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인명 전문가인 저는 맞출 수 있어요. 해안이 있으니까, 식견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 분야를 바라보니까 저는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타의 수험가에서는요, 지금 이 유아인명 수험가 이지선을 제외한 모든 수험가에서는요, 전문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다 틀리죠. 그렇게 틀리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틀려요? 찍어도 한 개는 맞출 텐데. 다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게 답은 이지선 유아인명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올해 속으셨습니까? 시험장에 들어가 봤더니 뭐야 이거 내가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안전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왔어. 다 틀렸잖아 이거. 배신감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바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올해도 시험 문제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들 올해 2025 유아인명은요 역대 최저 경쟁률이었어요. 왜냐? 선발 인원이 대거 늘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늘었었어요. 작년보다 진짜 많이 늘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2026은 어떨까요? TO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유보 통합이 되면 어떡하지? 교사 자격 통합되면은 나 이거 임용시험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유보 통합은 안 돼요. 자, 유보 통합이 된다 해도 유예 기간을 한참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법을 통과 못 시켜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아교육법하고 보육법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탄생시켜야 돼요.
지금 있는 유아교육법하고 보육법을 없애고 새로 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법을 새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보통합은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 기관통합 됐는데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교육부로 다 넘어갔는데 그건 되게 쉬운 거였어요. 그거는 사실 부처 통합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데가 교육부든 복지부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관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잖아요. 첫째, 정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첫째, 기관 통합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두 번째는 교사 통합이에요. 그 둘은 법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새로운 법 지금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유머 통합의 불안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이지선밖에는 없습니다. 왜?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교수진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고 교수진들이 뭐예요? 정부 정책 만들잖아요. 자, 나라에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 제 귀에 먼저 들어옵니다. 공문까지 저한테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자, 선생님들, 법을 만들어야 이게 바뀌는 건데 지금 법 어떻게 만듭니까? 법을 못 만들어요. 법을 못 만들겠죠. 자, 학회에서 먼저 다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관련이 있는 거는 교사 통합, 그 다음에 기관 통합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요동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유아임용 시험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아임용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지선과 함께하는 길이 유일한 선생님들의 합격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자, 올해 보셨죠? 올해 이게 바로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작년 커트라인인데 10점 정도 커트라인이 낮아졌다는 것은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예견한 것은 이지선밖에 없었고요. 이 사고형 문제, 올해와 같은 이런 사고형 문제, 긴 지문 읽을 시간조차 없어요. 교과서만 봐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시험 문제를 읽고 답을 제대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2026 유아임용 합격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올해 떨어지셨습니까?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헛발질하면서 잘못 가르친 수험가의 잘못이지 결코 선생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들마다 합격의 때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지선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리신다면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지선의 영순위는 바로 선생님이에요. 저는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밤부터 새벽부터 새벽까지 계속 선생님들과 1대1로 교류하고 문제 풀고 만나고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불가사의가 잠은 언제 자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 정도로 저는 명절이고 뭐가 없어요. 저는 오직 선생님들이 추석, 구정 이런 때도 다 선생님들하고 공부해요. 저는. 왜? 저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선생님의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건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의 높은 전문성으로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합격하고 싶으세요? 길은 이지선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